자, 다음은 2교시 한식 구이조리입니다. 구이조리의 학습 목표는 구이 종류에 따라 유장 처리나 양념을 할 수 있다. 구이 종류에 따라 초벌구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장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유장이란 기름류, 간장장에서 기름과 간장만 섞인 거예요. 근데 이 유장을 왜 사용하느냐? 이게 양념장이냐? 그건 아니고요. 구이를 할 때 재료가 잘 익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장 양념구이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을 발라서 구우면 고기나 속 재료가 익기도 전에 양념이 먼저 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곱창도 요즘 미리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재료에 따라서 미리 한번 익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익혀줄 때 그냥 재료만 익히면 맛이 덜하기 때문에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간장을 섞어서 양념을 해서 먼저 굽는다. 그래서 초벌 아니면 애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굽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발라서 재벌구이, 다시 제자에서 재벌구이, 본구이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두 번 구워주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러진 않고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온도와 불을 세기. 구이에서 온도와 불을 세기는 중요합니다. 센 불에 익히면 겉에 막이 형성돼서 단백질이 변성돼서 음식의 맛은 좋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센 불에 오래도록 익히면 재료가 타기 때문에 또 수분이 다 빠져서 고기구이 같은 경우에도 질겨서 먹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 세기가 중요하고 이렇게 온도와 불 세기를 조절해서 익혔다. 그렇게 해서 태우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너무 약한 불에서 오래도록 굽다 보면 색과 형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색, 형태, 그리고 구워진 색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 방법에 따른 어떻게 조리를 굽는 방법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조리는 열원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냐 아니면 장작불이냐 숯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가열조리, 비가열조리로 나눠지고 가열조리는 다시 건열조리, 수별조리, 복합열조리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비가열 조리는 말 그대로 가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건데 우리는 조리법이 구이니까 생으로 먹을 수는 없죠. 원래 열원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열을 하는 근원이 뭐냐 해서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건데 우리 NCS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건열, 마른 열이거든요. 습기가 없는 마른 열.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숯불구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열조리입니다. 직화로 굽는 조리법이 건열조리고요. 자, 그럼 수별조리란 뭐냐? 수분이 들어가서 익히는 조리법이에요. 그래서 찜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게 습열조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이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자, 복합열조리는 그러면 뭐냐? 이 건열과 수별이 섞인 건데 건열과 수별이 섞여서 조리하는 경우 아니면 건열이고 다른 건열 수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븐 조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이에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복합열 조리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다 한번 겉을 살짝 익힌 다음에 오븐에 굽기도 하고요. 오븐에 구운 걸 프라이팬에서 한번 다시 볶아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리하는 게 복합열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건열 조리와 수별 조리 두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요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리법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할 때 복합열 조리.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건열 조리를 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수별 조리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열 전달 방법은 앞에서 건열 조리, 수별 조리가 있었는데 이건 건열 조리를 하는 조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 우리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열의 전도는 뭐예요? 열원이 조리 도구를 통해서 식품을 익히는 거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후라이팬을 올려놓으면 가스불로 인해서 후라이팬이 달궈져서 식품이 있는 조리법. 그것이 전도고요. 대류는 뭐죠? 난로. 난로를 피면 우리
저기 뭐죠? 에어프라이어가 이 원리잖아요. 열을 데우는 열원이 공기나 물을 데워서 순환되는 열을 이용하는 거. 한마디로 끓이는 조리법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그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건 오븐.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네, 공기나 물을 이용해서 그 물이나 공기가 도는 열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음식을 익히는 조리법이에요. 그리고 복사는 뭐죠? 복사는 열이 직접 식재료를 익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난로를 피면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베큐도 마찬가지예요. 복사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히는 게 복사열 방법이고 전자레인지 조리법, 초단파 조리법이라 해서 전자레인지는 음식 자체를 익힌다는 것보다는 식품에 함유된 뭐죠? 수분. 네. 전자파를 쏘면 물 분자하고 부딪혀서 그 물 분자가 충돌하는 것 때문에 초단파와 물 분자가 충돌하는 열로 인해서 음식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통과될 수 있는 유리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건 되고 전자파가 통과되지 못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전자레인지가 폭파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TV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다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저도 학생들이 가끔 아파가지고 쌍화탕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그 음료 있죠. 병에 든 음료를 병이니까 괜찮겠지. 유리니까. 유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병에 보면 병따개를 열고 놨을 때 여러분 소주병으로 설명드리면 소주를 뚜껑 열고 나면 그 마개 옆에 붙어 있는 동그란 원 있죠, 옆에. 그 마개가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데 그 병에 붙어 있는 마개 그 뭐라 그러죠? 링. 링이 쇠기 때문에 요거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난리 납니다. 몇 초 안에. 그리고 커피잔 같은 것도 도자기로 돼 있는 것들은 넣었을 때 갑자기 불꽃이 튀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꺼내서 잘 보시면 테두리나 이런 데 금박이나 은박이 돼 있는 것들은 이 초단파가 통과가 안 돼서 반사되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서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불꽃이 있는데 빨리 꺼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못 꺼가지고 폭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커피잔이 은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데웠는데 불꽃이 타다닥 이니까 놀래서 소리만 지르고 못 끄는 거죠. 그럴 땐 빨리 전원을 내리시거나 전기 코드를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으면 폭파됐을 때 파편으로 인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조리실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다고 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업장에서 이용하는 거고, 이건 우리 308호 조리실에서 봤던 거예요. 살라만다라 그래서 생선구이 팬인데 이 위쪽에서 열이 내려옵니다. 이건 그리들이라 해서 전 지지는 전판이에요. 이건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여 위에 데워지면 커다란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식집에 가면 여기다가 철판볶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그릴, 이거는 빕스나 아웃백 가면 스테이크 굽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에 가스불을 켜면 요 쇠판이 달궈져 가지고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 이렇게 뭐죠? 빗금으로 무늬 나와 있잖아요. 빗살 무늬로 그 무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릴이에요. 한마디로 커다란 석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이조리시 주의사항입니다. 구이조리를 할 때 주의사항은 생선처럼 수분량이 많은 것은 너무 센 불에 구우면 겉만 타고 속은 절대 익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통으로 구울 때는 먼저 손님한테 나오는 면,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이니까 배가 몸쪽으로 오고 그 제공하는 면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먼저 갈색이도록 굽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다 구워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생선을 옮기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 손님한테 보여지는 면을 먼저 굽지 마시고 나중에 구우세요. 그래서 한쪽에 그릇 쪽에 닿는 면을 거의 많이 익힌 다음에 손님한테 가는 쪽은 색깔이 예쁘게 나도록 모양을 잡아서 굽고 또 지방이 많은 재료 예를 들어 삼겹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화로 구우면 그러니까 석쇠 위에다 바로 구우면 기름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붉은색 불이 올라와요. 빨간 불이 올라오면서 까맣게 고기가 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면 아크릴레인이라는 발암 성분이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캠핑을 가서도 삼겹살이나 고기를 구울 때는 먼저 불을 붙여서 나무가 완전히 탄 숯에다가 구우셔야지, 장작이 막 타고 있는 데다 구우면 그 빨간 불은 붉은색 불, 파란 불이 나올 때 구워야 되는데 붉은색 불은 불안전 요소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를 굽다 보면 이 아크릴레인 성분 때문에 좋지가 않고 끓음만 생겨서 그런 음식은 먹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센 불에 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연소된 불에다가 굽는 게 좋고, 겉만 그으려면 속까지 익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굽는 것이 끓이는 것보다 온도가 상승이 급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타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삼겹살 같은 거를 수육으로 먹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 구워 먹지 않고 수육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보시면 끓는 점은 물이 100도입니다. 100도인데 굽는 것은 150, 2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굽는 것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름이 녹아 나오는 게 훨씬 쉬워요. 100도씨보다는 200도씨가 훨씬 높아서 기름도 훨씬 더 많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에다 삶는 것이 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삼겹살을 구울 때 불판에 식용유를 뿌려서 굽진 않잖아요. 물론 기름을 뿌려가지고 후라이팬에 볶는다면 그 기름량까지도 먹게 되니까 지방을 과다 섭취했다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고깃집 가서 불판에 굽는 방식은 기름이 흘러내리지 기름이 그 안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워서 드시는 게 삶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칼로리 소비가, 그 소비라기보다는 칼로리 섭취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이를 할 때 생선류도 그렇지만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는 구이가 질기면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부드러운 부위가 기호성이 좋다 보니까 삼겹살이라든지 등심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이 재료 할 때 연화 방법을 왜 쓰느냐? 말 그대로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씹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칼로 두들겨주는 방법이 가장 1차원적이면서 가장 부드럽게 만들기 좋은 방법이지만, 식당에서 그 많은 고기를 갖다가 다 칼날로 두드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 효소를 이용한 연화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첨가하는데 안 좋은 성분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연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족발이라든지 편육을 먹을 때는 반드시 새우젓이 곁들여 나올 거예요. 그 새우젓이 간을 맞추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고기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를 먹을 때 그게 들어가서 소화를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 무화과의 피신, 키위의 액티니딘, 배 또는 생강에 들어있는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가 프로틴을 효소하는, 효소는 뒤에 아제가 다 붙어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를 연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고깃집 가면 아니면 TV 요리 프로에서 고기를 재울 때 파인애플 즙이라든지 파인애플 갈아서 넣거나 키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넣는 이유가 이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그 식재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무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제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수소 이온 농도라서 pH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유의 pH가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 사람의 몸은 산성화가 되면은 빨리 늙고 안 좋기 때문에 알카리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카리성 음료를 먹는 게 좋고 알카리성 식품을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을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근육 단백질의 등전점인 평행 농도라는 소리예요. 5에서 6보다 낮거나 높게 하는데 등전점에서는 단백질 농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고기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산을 촉진시키거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산을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산성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단백질이 보통 보관하다 보면 네, 등전점이 낮아져서 우리가 그걸 그 상태로 먹으면 고기가 우리 몸속에서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해서 좀 더 pH를 낮춰주면 우리가 섭취할 때 훨씬 부드럽고 좋다, 분해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염액 첨가예요. 소금을 첨가하면 근육 단백질이 연해지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도 간을 맞춰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네, 식염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설탕을 첨가하는 것도 고기 단백질이 부드럽게 하는데 역할을 합니다. 설탕을 넣으면 왜 그러냐? 단맛을 줘서가 아니라 설탕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리고 꽉 잡고 있으려는 역할을 해요. 그런 성분이 그러니까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고기를 굽거나 양념할 때 이 설탕을 넣어주면 이 설탕이 고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구웠을 때도 고기가 훨씬 촉촉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연화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탈수작용을 막기 때문에. 자, 기계적인 방법 아까 처음에 말했던 미트 초퍼가 뭐예요? 기계적인 방법은 칼등으로 두들기거나 아니면 심줄을 끊어주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 삼겹살 사러 가면 칼집 나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다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열도 잘 통과해서 잘 익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구이조리 단계예요. 우리가 생선구이를 해년마다 시험으로 봤는데 이번 학기엔 뺐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하셔서 뺐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유장 처리 기름과 간장을 밑간한다 그랬죠? 요렇게 지금 유장 뿌려 놓은 거예요. 밑간을 한 다음에 석쇠에 식용유를 바르고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초벌구이, 이게 재벌구이예요. 한번 살짝 구운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굽는다. 왜냐면 생선 안쪽까지, 몸통 안쪽까지 열이 가서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조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구이조리 단계 1단계 양념하기를 한번 볼게요. 양념하기 구이조리에서 양념은 소금, 간장, 고추장, 된장 양념으로 할 수 있는데 고추장 양념장을 사용하거나 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장 처리를 해서 초벌로 구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장 처리가 뭐냐? 앞에서 말했죠? 간장과 기름이 첨가된 장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발라서 살짝 80% 정도 익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이 되는 양념장을 발라서 재료가 익도록 굽는 조리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소금이나 유장 양념장에 재워두었다 구우면 재료 안쪽까지 수분이 양념이 배어들어서 훨씬 고기 맛도 좋다. 단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는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두면 육즙이 빠져서 맛이 없고 질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너무 센 데다가 하면 육즙이 빠지고요. 삼투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 자체가 비슷하게 맞춰주면 훨씬 더 보습력이 좋아져서 맛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튀길 때도 그냥 하는 것보다 소금, 후추 간에서 놔뒀다가 튀기는 게 닭이 수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훨씬 촉촉하고 맛있어요. 이어 저 녹화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지금 놀고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갈 거예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밤늦게 항상 12시 다 돼서 녹화를 해요. 다 잠든 다음에 하려고.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우리 개는 제가 녹화만 하면 나오네요. 자, 설탕과 향신료를 먼저 쓰고 나중에 소금하고 간장을 넣는 게 좋다. 양념도 순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설탕의 입자가 가장 굵어서 흡수율이 가장 늦기 때문입니다. 간장, 설탕, 파, 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이 뭐죠? 가진 양념이잖아요.
네, 가진 양념을 먼저 넣고 구우면, 그러니까 양념을 해서 구우면 우리가 보통 이 양념이 다 같이 스며들 거라 생각하지만 간장은 액체이기 때문에 입자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간장이 가장 먼저 스며들고 그 다음에 설탕이 스며들기 때문에 설탕이 스며드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단맛보다는 짠맛이 먼저 느껴져서 여러분이 별로 안 달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설탕을 더 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간장보다 그러니까 설탕보다 간장이 더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수분이 먼저 빠져버리는 거예요. 설탕이 먼저 들어가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빠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보습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탕이 늦게 침투되는 동안 간장이 먼저 들어가서 식품이 갖고 있는 유리수 있죠. 네, 먼저 수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질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탕이 들어가려고 하니 설탕은 늦게 침투되니까 또 맛이 덜 느껴지고 보습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넣는 게 구이에선 중요하구나라는 거. 자, 그리고 소금에 재워놓을 때는 무게의 약 2% 정도 살짝 짭조름하게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의 간은 제가 주재료의 1%라 그랬죠. 그런데 밑간을 할 때는 2% 정도 왜 2% 정도 세게 해야 재료를 씻고 뭐 하니까 조금 1% 정도 반만 남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념장에 재워놓는 거는 30분 정도가 좋고 너무 길게 하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2단계 조리 도구 준비하기 한번 볼게요. 자, 2단계 도구 준비하기는 구이 재료 자체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팬이나 석쇠나 아니면 직화로 굽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팬이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구워야 되고 그래야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고깃집 가면 여러분들이 팬이 달궈진 다음에 굽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고온으로 가열하면 겉만 타고 속이 익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도구를 준비해서 후라이팬이나 또 아니면 석쇠에 이물질이 있으면 타니까 잘 닦아내고 석쇠 및 후라이팬은 먼저 달궈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달궈줄 때 기름을 발라서 미리 예열을 한번 해줬다가 또 식었다가 다시 한번 기름 발라주면 재료가 달라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바탕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단계 굽기예요. 아까 말했던 초벌, 재벌 나왔어요. 자,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다시 재자, 다시 굽는다. 그리고 처음 굽는다. 그래서 초벌, 다시 굽는다. 그래서 재벌이에요. 석쇠가 150에서 250도씨로 빨갛게 달궈지면 식용유를 한번 바르고 다시 한번 구워서 또 식용유 한번 바르고 이렇게 해서 석쇠를 기를 들인 다음에 재료를 먼저 올리세요. 그래서 재료가 반 이상 익도록 앞뒤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유장을 발라서 초벌구이를 할 때는 거의 살짝 익힌다고 돼 있는데 살짝 익히시면 안 되고 유장 바르는 것들은 대체로 양념장이 다 고추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니까 거의 반 이상 익혀주셔야 돼요. 거의 익혀준다고 제가 고쳐놨죠. 자, 다시 굽는 재벌구이는 요 유장을 발라 80% 정도 익힌 아이를 양념장을 한번 발라서 다시 익히고 이게 처음에 익힐 때 양념이 거의 타고 또 참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념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라서 타지 않게 구워주고 또 재료가 거의 익으면 덧발라 주는데 이때 다시 한번 잘 보셔가지고 참기름이 너무 많으면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이 잘 묻어나도록 그리고 양념이 충분히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뒤집어 주기가 있는데 한쪽이 거의 익었을 때 뒤집어 줘야지 자꾸 뒤집으면 열이 식어서 잘 익지도 않고요. 또 고기 단백질이 따뜻할 때 뜨거울 때는 열을 받아서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선구이 하다 보면 친구들이
조심조심 뒤집어야 되는데 휙휙 뒤집다 보면 석쇠 사이로 생선이 빠져나가서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하고 시험 보러 온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굽고 나서 조금 한 3, 4분 있다가 석쇠를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바로 열면 생선살이 붙어 있다가 생선살이 떼어져 버려요. 그러면 형태가 망가지죠. 그래서 석쇠나 후라이팬이나 다 구웠을 때는 조리가 완료되고 나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두었다가 떼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이 조리하기 했고요. 이제 구이 그릇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이 그릇은 구이 자체가 납작하기 때문에 납작한 그릇에 담아주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 식당에서 많이 쓰이고 전통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생선일 땐 이렇게 생선처럼 길다란 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종류와 색, 형태, 인원수, 분량을 고려해서 담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구이 고명이 있어요. 구이에 고명을 누가 올리죠? 하는데 보통 잣가루가 많이 올라가고요. 생선구이 같은 데는 이제 이거 생선 눈이 보기 싫으니까 은행을 잘라서 붙여주기도 하고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파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올려서 생선이 더 먹음직스럽게 고기가 더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식 곁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생선구이에 보통 이렇게 잣가루를 뿌려주고 쪽파를 송송송 썰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음식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렇게 일자로 놓을 수도 있고 같은 너비아니도 이렇게 양옆으로 펼쳐서 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녹그릇에 담을 때랑 그리고 철판에 담을 때랑 어떤 게 더 먹음직스러운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교시 퀴즈를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구이가 옳게 담긴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교수님 잘 담겨 있는데 뭐가 틀리죠? 라고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조리 기능사에서 생선을 담아낼 때는 앞에서 보셨어요?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다 그렇게 담겨 있죠? 이렇게 담아내지 않으면 조리 기능사에서도 여러분 감점이 커요. 그래서 지금 얘는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그 다음에 배가 저를 보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등 쪽을 가른 게 아니라 배 쪽을 가르다 보니까 배가 나를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머리가 오른쪽을 보고 있죠. 이거는 제사상에 놓는 생선의 머리 방향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주는 생선의 머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는 왼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O, 2번은 X. 자, 2번 문제 볼게요. 구이 조리하기에서 생선 양념구이와 같이 고추장 양념을 하여 굽는 경우 두 번에 여기다가 고추장이라고 적을게요. 고추장 양념을 하여 굽는 경우 두 번의 과정을 거쳐 구워야 재료가 속까지 익는데 이때 유장을 발라 굽는 첫 번째 구이를 뭐라 했죠? 첫 번째 굽는다, 처음 굽는다 그래서 처음 초자 써서 초벌구이라 하고 두 번째 양념을 발라 타지 않게 굽는 것을 다시 굽는다 그래서 재벌구이를 한다 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있습니다. 초벌 또는 애벌, 재벌 또는 본구이란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는 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올려주셔야 한다고 아까 1교시에서 보여드렸던 사이버 캠퍼스의 학습 활동에 그 다음에 토론 가셔서 토론글 등록해서 1교시 퀴즈 그래도 되고 1차식 퀴즈 그래도 됩니다. 제가 1교시라고 해드릴게요. 자, 1교시 퀴즈 답 해가지고 1번
1번에 1번 5, 2번 X 하든지 아니면 1번에 1번 5 이것만 적으셔도 돼요. 자, 2번에 1번 애벌 또는 조발, 2번에 2번 재벌 또는 봉구이. 아니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복사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보는 거고 한 번 본 거는 또 기억이 나니까 꼭 퀴즈 답을 올려주십사.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한번 보조 수단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진단평가 안 한 친구들이 있었죠? 자, 퀴즈 올려주세요 라는 말 문자로 보내지 않게 꼭 챙겨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2교시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